즐거운 수학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지금 이제 다항식의 혼합계산과 시계값, 우리가 시계계산은 이제 마지막 시험 문제, 시험 유형 문제, 예상 문제 공부 시간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또 들어가서 봅시다. 자, 이렇게 다항식 있을 때 전개식에서 y제곱의 개수가 4이고 y제곱의 개수가 4이고 x의 개수가 3이다. 뭐 상수 a, b를 구해라 뭐 그런 거지. 자, y제곱의 개수 그러면 y끼리만 곱하면 되는 거죠. 예. y끼리 곱한다고 말이 이렇게 y랑 ay랑 이렇게 곱할 때 이렇게 곱할 때가 y제곱인 거죠. 예. 그때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y 제곱 아니야. 예. 마이너스 a. 자, 얘가 지금 y제곱의 개수인 거지. 얘가 y제곱의 개수인데 얘가 4다 그랬으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a 값은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3이다. 자, x의 개수가 3 그랬는데 x의 개수란 건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2랑 이렇게 x 곱할 때 요거랑 이렇게 곱할 때인 거지. x가 나오는 것만 보는 거라 그랬어요. x랑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이렇게 2랑 b 곱하면 2bx지. 예.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2bx. 자, 요것이 x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x 2bx. 그러니까 x의 개수가 3, 얘가 3이다 그 말인 거지. 자, 그러면 b 값은 그냥 2가 들어가면 딱 되겠죠. 자, 이 b 값은 2가 들어가면 되겠네. b는 2 그 말. 자, 그럼 이제 a, b 둘이 더해라. 뭐 둘이 더하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것은 간단한 그냥 개수 문제라서 간단히만 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엔 이제 시계값 계산할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뭔가 비례식을 줬어요. 요거 대 이거는 2대 1이다. 그랬을 때 이런 거 값을 구해라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기본적으로 비례식이잖아요. 비례식은 무조건 정리부터 한 다음에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비례식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 거지. 이렇게를 외항이라 그러고 둘이 곱한 거. 자, 이거랑 1 곱하니까 x 더하기 y인 거지. 그거랑 내항의 곱은 이렇게 곱한 거야. 자, 이렇게 곱한 거 바로 정리하면 이렇게 곱할 거니까 2 곱하기니까 4x고 마이너스 2y지. 4x 마이너스 2y 그 말이야. 자, 이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비례식 풀면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이런 말이 주어지면 뭔가 좀 식을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 뭐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아무거나 정리하는 건데 x는 x끼리 y는 y끼리 좀 모아보세요. 자, x 이렇게 넘어간다면 마이너스 3x가 되겠지. 이거 넘어가면 뭡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y죠. 이런 말이야. 자, 이런 말일 때 그 말이지. 자, 이런 말이면 양쪽에 마이너스 3이 똑같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3을 나눠버리면 x는 y랑 같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냥. 자, 마이너스 3 나누면 x랑 y가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어디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이. 자, 3x고 3y니까 같습니다. 자, xy가 같다 이 말이 생긴 거야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말이야. 자, 그랬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xy 이것의 값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자, 이거 문자가 두 개잖아요. 그리고 분수 모양이고. 자, 근데 이런 조건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이냐 그 말이야. 자, 수학에서 뭔가 조건이 있다는 것은 그걸 갖다가 넣어서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예. 이걸 어떻게 넣어서 사용하느냐. 자, 이걸 읽어보세요. x에 대해서 읽어도 되지만 y는 x랑 같은 거지. y가 x랑 같다 그 말이야. y가 x랑 같다 그 말은 y 자리에 x를 넣어도 된다 그 말이야. 자, 만약에 y가 뭐 2x랑 같다 그랬다면 y 자리에 2x를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는 x랑 같으니까 y 자리는 다 그냥 x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래서 y 자리에 x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y도 x로 바꾸면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이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2x 제곱분의 6x 제곱. 자, 이 말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결국 x 제곱 약분 돼버리고 2, 6 약분 되고 3 그러는 거야. 자, 저 값은 3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자, 비례식 풀어서 한 문자에 대해서 대입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자, 이번엔 A값, B값을 뭐라고 주고 여기는 간단하게 1하고 마이너스를 정해놨는데 이렇게 주면 너무 좀 숫자가 간단하지. 뭐 1하고 마이너스 2나 뭐 2랑 마이너스 3이나 뭔가 이렇게 보통 줄 겁니다. 자, 이제 연습용이라서 그냥 1하고 마이너스를 간단하게 써봤어요. 아무튼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요것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자, 이런 것은 너무 막 문자가 많고 여러 번이잖아요. 자, 이런 것을
실제로 막 일 다 넣고 하려면 좀 복잡해요. 자, 이런 것은 요 식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좀 대입하는 게 낫겠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보자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자, 일단 이런 녀석을 좀 이렇게 나눗셈이니까 역수를 곱한 모양으로 좀 바꾸어서 다시 써봅시다. 8a 제곱 b 3제곱 빼기 2a 3제곱 b 제곱 요거 나누기. 나누기라서 곱하기로 좀 고쳐야 돼요. 역수니까 자, 이거 3분의 2ab니까 2a분의 3을 곱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 녀석이 앞에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요것은 뭡니까 이제? 요것은 뭐 나눗셈이 없죠. 그냥 곱하기지. 곱하기니까 좀 정리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하면 뭐 2ab 제곱인데 마이너스 2ab 제곱이고 플러스 4a 제곱 b예요. 이제 저렇게 돼 있는데 요걸 이제 좀 정리 좀 해봅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이렇게 분배법칙 곱해야지. 자, 곱했을 때 모양은 먼저 8하고 2가 약분돼서 4가 남고요. AB 이렇게 약분되지? 그래서 4 남고 AB 이렇게 하나씩 약분되니까 A 하나, B 두 개가 남겠지. 그 다음에 3자도 있네요. 3자가 곱해지니까 3자까지 곱하면 12가 되겠네요. 12.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곱하니까 또 마이너스 써주고요. 자, 2자랑 2자는 약분되는 거고 3은 또 곱해지니까 3이 생기고 A, B 하나씩 약분되니까 이번엔 A 두 개, B 하나가 남겠지. 자, 앞에 것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빼기 2A, B 제곱 더하기 4A 제곱 B. 자, 이제 모양 같은 것끼리 좀 정리하는 거죠. 자, 뭐 12AB 제곱 마이너스 2AB 제곱 똑같이 생겼지. 그러니까 10AB 제곱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4A 제곱 B 플러스 A 제곱 B. 결과적으로 다 정리하면 그냥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10 곱하기 그 말이고 A라는 게 1, A는 1이니까 뭐 1 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곱하기 B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A 제곱은 1의 제곱이고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딱 넣어서 그냥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1이니까 10 곱하기 1 곱하기 1, 10이고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9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계산한 값은 9다라고 답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 식이 길 뿐 정리하는 과정만 정확하게 하고 마지막에 계산해서 계산만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계값 계산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번엔 어떤 화씨온도라는 게 있는데 화씨온도, 섭씨온도, 화씨온도. 우리가 이제 생활 속의 온도는 기본적으로 섭씨온도라 그래요.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몇 도 몇 도 나오는 것은 다 섭씨온도 몇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화씨온도 도 F라고 쓰는 건 화씨온도를 뜻합니다. 화씨온도 뭐 단위예요. 단위. 섭씨 몇 도시 하는 것처럼 몇 도 이렇게 이 단위는 뭐 잘 사용하지 않는 거라서 일단 놔두고 화씨온도 X와 X도와 말이야. 섭씨온도 Y도시 사이에는 그 말이야. X도 화씨온도랑 섭씨온도 그 온도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자, X는 화씨온도고 Y는 섭씨온도입니다. 우리가 쓰는 섭씨온도. 이런 관계가 있대요. 이게 성립한다고 할 때 섭씨온도 20도씨는 화씨온도 몇 도씨와 같은 건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기서 섭씨온도라는 게 지금 Y도씨를 말하지. Y가 지금 섭씨온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주어진 식인데 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제가 몇 도냐, 제가 몇 도일 때 제가 몇 도냐 그 말은 요 온도를 갖다가 섭씨온도 대신에 대입하면 화씨온도가 나오니까 그걸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관계식에다가 그냥 넣어서 그냥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요 X의 의미는 화씨온도라고 했어요. 정의상이 화씨. 자, 얘는 섭씨 그 말이고. 자, 뭐 화씨, 섭씨 왜 저렇게 써놨나? 자, 이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유럽에서 이제 외국에서 유럽에서 이제 온도의 단위 같은 걸 만들고 했는데 중국 같은 데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중국은 한자잖아요. 자,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뭐 번역이 조금 저기가 좀 잘 안 돼서 발음상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하다 보니까 뭐 섭씨, 화씨 이렇게 비슷한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나 봐요. 아무튼 참고를 알아두시고 아무튼 섭씨온도, 화씨온도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어진 게 지금 섭씨온도가 20도시다 이렇게. 섭씨온도라는 것은 지금 Y를 말하는 거지. Y가 21대 그 말하고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식에 대입해서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9분의 5 X 빼기 32. 자, 요때 요 X 값이
화씨온도 그 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요 x가 얼마냐 그 말하고 같은 말이야. x 구하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렇게 구하려면 이제 여기서 9분의 5를 좀 없애려면 곱하기 전에 곱하기 없애려면 5분의 9를 곱해주면 돼요. 예. 양변에 5분의 9씩 곱하면 등식은 참인 거지. 자, 이거 곱하면 이렇게 약분되고 약분됐어요. 예. 이거 남은 거지. x 빼기 32가 남았고요. 예. 왼쪽은 이렇게 약분돼서 4니까 9, 4, 36이 됐네요. 예. 자, 이것이 바로 정리한 거예요. 자, 이제 x 30이 넘어가면 되는 거지. x는 30이 넘어가서 플러스 30이니까 68이네요. 자, 화씨 온도로는 68도시다 그 말이에요. 68도. 화씨 온도는 68도랑 같다. 이런 것은 그냥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대입할 때 정확한 위치에 대입해야죠. 섭씨 온도가 y인데 x에다가 넣어버리면 엉뚱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a 더하기 2b는 3이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그 말이지. 이런 관계가 있을 때 2ab 더하기 3a 빼기 1 얘를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 자,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b에 관한 식 그 말은 b가 들어있는 식 그 말이야. 여기 같으면 a도 들어있잖아요. a도 들어있는데 a는 들어있지 말고 b만 들어있어라. 그게 b에 관한 식 그 말이야. 그래서 b에 관한 식이면 a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자, a를 사라지게 하려면 이 식에서 우리가 a에 대해서 정리하면 3 빼기 2b. 자, a를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a가 이거랑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갖다가 a 자리에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2a. 자, a가 지금 이거니까 a, b 그 말이야. 2ab 더하기 3a. 근데 a라는 녀석이 3 빼기 2b 빼기 1. 자, 저 식은 얘랑 같은 식이죠. 자, 이렇게 A 자리에 요거 B가 들어간 식을 갖다 넣어버린다면 A가 사라지고 B가 들어있는 식으로 바뀌는 거지. 이런 것을 B에 관한 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 정리해 줄 건데, 자, 이것은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죠. 여기 이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B 제곱인데, 마이너스 2B 제곱인데 2가 또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4B 제곱이 생기겠지. 자, 제곱창부터 쓴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1차항 이제 여기 1차항은 이제 요거 3b인데 또 2b 해야 되니까 6b가 있는 거지. 6b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6b가 있네요. 자, 여기도 마이너스 6b, 여기도 플러스 6b. b는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상수항인데 여기는 상수항이 없습니다. 여기 상수항? 이거 b 곱해서 이거 없어요. 자, 여기 상수항을 이렇게 곱하면 3, 3, 9가 있는 거고 빼기 1, 8이 있는 거지. 플러스 8 그 말이에요. 자, 나머지 1차항은 없고 그냥 이렇게만 생긴 겁니다. b에 관한 식으로 그 말은 b가 들어있도록 이렇게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저기에서 원하는 식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다른 문자는 사라지도록 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이제 도형에 관련된 문제. 자, 가로가 3x 더하기 2m. 여기 가로가 3x 더하기 2m예요. 이제 그림에 표시 안 돼 있고, 세로가 2x 빼기 1m인, 이렇게 세로가 2x 빼기 1m인 직사경관의 공원에 그림과 같이 폭이 2m로 일정한, 자, 2m, 이 폭이 2m 그 말이에요. 2m로 일정한 산책로를 저렇게 만들었다. 산책로를 제외한 공원의 넓이를 구해라.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산책로를 제외했다면, 여기 지금 산책로인데, 이 산책로를 빼고, 이 공원의 나머지, 여기 빗금친 곳이, 이 나머지 곳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 말입니다. 자, 넓이는 무엇이냐? 그 말인데, 자, 일단 가로가 여기다 표시한다면, 이 가로 길이가 지금 3x 더하기 2m예요. 단위를 생략했습니다. 세로가 2x 빼기 1m. 자, 이렇게 가로 세로가 생겼어요. 자, 저렇게 생겼을 때, 빗금친 곳의 넓이는 뭐냐? 길을 제외한 넓이. 자, 저런 거 구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말인데,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빗금친 곳을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밀어붙인다. 이걸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이렇게 올려서 밀어붙이고,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생각하면, 이걸 이제 밀어붙여서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오른쪽 빗금친 부분을 왼쪽으로 밀어서 붙이면,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도 위로 밀어붙이면,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빈 공간 없이. 그 다음에 이 녀석도 갖다가 뭐 왼쪽으로 좀 밀어붙이면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 길이가 뭐가 될까 그 말이야. 자, 우리가 2m라는 간격이잖아요. 2m를 밀어 올리고 밀어 붙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가로 같은 길이는 어떻게 돼요? 원래 가로가 3x 더하기 2인데 2m만큼 이렇게 밀어 붙였으니 2m가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3x 더하기 2m에서 2m만큼 줄어든 게 가로니까 빼기, 즉 없어져서 3xm지. 이 길이가 3xm겠다 그 말이야. 3x. 자,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됐을까? 이렇게 붙였단 말이지. 자, 그러면 2m가 줄어들 거 아니야. 밀어 붙였으니까 2m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에 비해서 2m 줄었다. 2x 빼기 1에서 2m 줄었다 빼기 2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2x 빼기 3. 이것은 2x 빼기 3m가 되겠네 그 말이야. 결과적으로 이렇게 붙였을 때 또 요것은 가로가 3x, 세로가 2x 빼기 3이 되겠다 그 말이야. 이렇게 된 거, 요게 지금 다 지금 빗금치어진 거예요. 이렇게 빗금치어진 게 합쳐진 겁니다. 지금 밀어 붙여서. 그래서 저 녀석인데 저것의 넓이 그 말이 요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가로가 3x, 세로가 2x 빼기 3, 가로 세로 곱한 거, 요것이 바로 넓인 거죠. 이거 정리만 해준다면 6x 제곱에 빼기 9x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얘가 바로 저기 빗금친 곳의 넓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네 군데가 있어서 따로따로 구하려면 복잡하죠. 밀어 붙인다고 생각해서 구해버리면 간단하게 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했습니다. 자, 이번엔 원뿔 그림이 좀 희미하게 보일까 모르겠네요.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 여기 반지름이 r, 모선의 길이, 모선은 알죠? 요 길이를 모선이라고 이런 거. 꼭지점에서 원주의 점을 연결한 선을 모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모선의 길이가 l이다. 그리고 원뿔의 겉넓이를 s라고 하자. 원뿔의 겉넓이를 s라고 하자. 그럴 때 l이라는 거, 자, 모선의 길이인데 그것을 r과 s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r과 s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그 말이 r과 s가 들어있게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 말입니다. l이라는 것을 어쨌든 겉넓이 무슨 말을 했으니까 겉넓이 관련된 식을 써줘야 되겠지. 자, 원뿔인데 원뿔이란 거 전궤도를 생각해야죠. 전궤도. 자, 전궤도를 그리면 원뿔은 어떻게 됩니까? 원뿔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기고, 자, 이것이 이제 옆면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게 원뿔의 전궤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의 넓이, 자, 이것들의 넓이의 총합이 겉넓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넓이를 s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겉넓이는 하고 이제 겉넓이 식을 쓰는 거야. 겉넓이는 원의 넓이부터 써야지. 원의 넓이 반지름이 r이 r.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지. 일단 그다음에 더하기 하고 뭘 해줘야 돼? 이 부채꼴의 넓이를 보태줘야죠.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먼저 모선의 길이가 l이다 그 말이. 자, 근데 저걸 펼치면 요게 바로 l이 된다 그랬죠. 요것이 펼쳤을 때 l의 길인 겁니다. 즉 이 부채꼴은 반지름이 l인 거야 실은.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 부채꼴 넓이식. 자,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 곱하기 l 그랬어요. 여기 l은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식이 있는 거지.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부채꼴의 넓이. 자, 그래서 이 넓이식에다가 넣어서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녀석이 지금 반지름인 거야. 여기서 l은 지금 반지름을 말합니다. 이 부채꼴의 반지름 l. 그러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 녀석이 호의 길인데 이 녀석이 누구냐 그 말이야. 이 길이를 알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에다 넣으면 넓이가 되는 거지. 근데 요 길이는 누구냐 그럼 자, 요 길이는 뭐라겠어요? 자, 이 원둘레랑 같은 거라겠지. 이 밑면의 원둘레가 요 길이랑 같은 거라겠어요. 자, 원둘레이기 때문에 요것의 원둘레는 지름 2r이지.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 한다겠죠. 그래서 2r 파이 또는 2파이 r이다 라고 해주면 돼요. 자, 요 길이가 2파이 r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에 넣으면 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r은 지금 l이 지금 반지름이니까 l 넣어주고요. l. 그 다음에 곱하기 뭐요? 자, 호의 길이가 2파이 r. 그러니까 곱하기 2파이 r. 자, 이걸 곱해준 거. 요걸 곱해주고 정리한 거예요.
저 녀석이 바로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의 넓이, 부채꼴 넓이 합한 게 건넓이 그 말이에요. 원뿔의 건넓이. 이런 식이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정리하면 2하고 2 약분됐죠. 여기가 지금 약분됐으니까 좀 정리해서 쓰면, 자,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쓰면 이 부분이 뭐예요? 약분돼서 L 파이 R인 거죠. 지금 그냥 그대로 쓴다면 거기다가 파이 R 제곱 더한 게 S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자, 근데 여기에서 어쩌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L에 대해서 쓰라겠어요. L. 자, L을 R과 S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L을 그 말은 L에 대해서 L은 하고 이렇게 정리하라 그 소리입니다. L은 누구냐 그 말이고 여기에 이제 S랑 R이 들어있는 식으로 나타내라. 그 말은 요 식에서 L에 대해서 정리하라 그 뜻입니다. 자, L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러면 자, 이거 요것은 넘겨줘야 되겠지. 자, S에서 파이 R 제곱을 넘겨서 빼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넘기면 얘가 바로 L 곱하기 파이 R인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L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여기에서 파이 R을 좀 나눠버려야 되겠죠. 우변에서. 파이를 나눠버려야 사라지잖아요. 그럼 좌변도 똑같이 전체를 파이 R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약분돼서 L이라는 게 누구냐면 요게 바로 L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바로 L이라는 겁니다. L이 누구냐? 얘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S도 들어있고 R도 들어있는 식이죠. 그게 R과 S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런 종류의 문제는 뭐 자주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 거고 과거에는 많이 공부했었는데 요즘에는 공부를 좀 많이 안 하는 추세입니다. 이 정도는. 어쨌든 참고로 식을 좀 정리하는 과정인데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번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자, 이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가로가 3의 2, 세로가 2b래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고 요 길이가 b, 여기가 a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 빗금친 요 안에 빗금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자, 저런 것은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삼각형인데 뭐 밑변 높이 따로 뭐 써진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저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인데 전체적인 계획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자, 전체 넓이에서 여기 삼각형을 1번이라고 합시다.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합시다. 자,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1번, 2번, 3번을 다 빼주면 그게 삼각형의 넓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 계획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 삼각형 자체는 뭐 밑변 높이 따로 써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자, 전체 직사각형에서 1, 2, 3번을 빼주자.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뭡니까? 3a 곱하기 2b. 요게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지. 거기에서 빼주자. 뭘 빼주냐?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이 넓이 다 더한 것을 그냥 빼주면 그것이 저기의 넓이가 되겠죠. 이런 계획으로 하면 되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의 넓이를 각각 구해야 되잖아요. 각각의 길이를 좀 알아봐야지. 자, 요게 3의 1이에요. 직사각형인데 3의 1, 요게 a.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는 2a가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b인데 여기가 또 2b야. 그럼 여기는 또 당연히 b가 되는 겁니다.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데는 다 기본적으로 직각인 거죠. 이렇게. 자, 이랬을 때 각각의 넓이식으로 쓰면 돼요. 자, 1번의 넓이는 1번의 넓이는 뭡니까? 밑변 높이 곱하면 4ab 나누기 2니까 2ab죠. 그냥 간단하게. 2번의 넓이는 곱한 거 ab인데 2분의 1배니까 2분의 1 ab가 되겠고요. 3번 삼각형의 넓이는 b 곱하기 3a 3의 1인데 2로 나눌 거니까 2분의 3의 1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죠. 그냥. 자, 이것들이 1번, 2번, 3번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해야 되니까 더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자, 이거 둘이 더하면 2분의 4ab니까 2ab이지. 이거 더하면 4ab네요. 자, 4ab. 그래서 전체 요 삼각형 다 3개 더한 게 넓이가 4ab예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6ab인 거지. 거기에서 4ab 빼는 꼴이죠. 지금. 간단하게 그냥 2ab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의 넓이는 2ab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좀 전체적인 윤곽을 좀 잡아서 넓이 공식, 기본식만 좀 넣어서 정리해주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방식 계산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혼합계산, 시계값 계산하기 좀 살짝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항식 계산은 이제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 또 다른 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선생님 홈페이지 게시판에 뭐 질문사항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시험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선생님하고 공부한 문제들 중에서 그런 형태들 중에서 상당수가 시험에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상당수가 100% 나오면 좋겠지만 100%까지는 쌤이 귀신이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그 비율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이라는 게 나와야 될 문제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종류가 항상 일정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 이제 추가로 뭐 조금 평상시보다 다른 게 나오거나 뭐 좀 더 높은 게 나오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기본적인 흐름은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업 강의 시간에 잘 들어만 둬도 상당한 문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시험에서. 알겠죠? 자, 어쨌든 또 다음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하고, 일단 수와 시계 계산 시험 대비 1단원 강의, 2단원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고생하셨어요. 시험을 잘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